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학자금과 대학 진학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AGM 인스티튜트. 애틀란타에 집을 사시려면 믿고 맡겨주세요. 엔킴 부동산. 식사에서 디저트까지 한 곳에서 즐기는 카페 믹스. 도움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55분간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초 30분간 회담할 예정이었는데 더 길게 한 것입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최근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평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자유무역 체제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사드 배치로 있었던 한중 갈등을 극복하고 FTA 협정을 앞당길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 주석은 양자 관계가 새롭고 더 높은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을 조만간 서울에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군사 도발보다는 새로운 대미 강경정책 노선일 가능성이 크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새 정책에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 핵무기 보유국 지위 강화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의 대선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CNN이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북한이 다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려고 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식통은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까지 손상할 수 있는 레드라인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페이스북이 가짜 계정 600여 개를 삭제했다고 지난 20일 발표했습니다. 이 가짜 계정들은 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메시지나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내용을 퍼뜨렸다고 하는데요. 자체 조사 결과 이 가짜 계정들은 미국의 화교들이 설립한 뉴스 매체 에폭 미디어 그룹과 연관돼 있다고 합니다. 에폭 미디어는 친트럼프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AP와 로이터 통신은 페이스북 이용자 약 2억 6,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한 정치 컨설팅 업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수천만 건을 트럼프 당시 후보 측에 제공했고요. 지난 3월에는 수억 명의 개인정보가 내부 서버에 공개되어 있었다고 페이스북이 시인한 적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친구 요청이 온다면 일단 가짜 계정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교통과 물류의 중심 도시인 애틀란타가 인신매매 범죄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데요. 귀넥 카운티 경찰청이 지난 19일 저녁 인신매매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지사 직속 인신매매 관련 기구인 조지아 케어와 귀넥 경찰 측 강사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돕는 주정부 프로그램과 인신매매 범죄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사들은 인신매매를 이익을 위해 자유를 훔치는 일로 정의했는데요. 이민을 미끼로 노동을 착취하는 건 역시 인신매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아 케어의 스텝스 국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른 도시로 피신시켜주기도 하고 보호관을 동행해 철저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사들은 인신매매가 의심되면 911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수와니시에 한인이 운영하는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서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수와니시 의회는 지난 20일 맥기니스 페리 로드와 노스 홀트 파크웨이 교차로 인근 지역에 미선 어시스트 리빙 퍼실리티를 세우는 건축안을 승인했습니다. 총 9.8에이커 대지에 90개 침상 규모로 세워질 이곳은 실버타운과 요양병원 개념이 합쳐진 곳입니다.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노인 환자들이 입주하거나 출퇴근하면서 각종 서비스를 받는 곳인데요. 150명이 상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기억치료진료실, 리크레이션 공간, 식당, 세탁실, 생활 편의시설이 마련되고 셔틀 및 교통 서비스와 24시간 응급 출동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1인당 생활비는 월 $4,000 내외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새로 선출된 한인단체 리더들을 소개합니다. 애틀란타 노인회 나상호 회장, 조지아 대한체육회 권호석 회장, 동남부 한인무역협회 박형권 회장, 미 동남부 월남참전 국가유공자회 조영준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훌륭한 리더십을 기대하겠습니다. 애완동물을 무료로 입양할 수 있는 귀네카운티 동물보호소가 내년부터 운영시간을 변경합니다. 동물보호소의 새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현재 귀넷 동물보호소는 연말까지 무료로 애완동물을 입양시켜주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6살에 실종된 손동석 씨가 32년 만에 어머니와 형제들을 재회했다는 소식입니다. 경북 영천에 살았던 손 씨는 출근한 엄마를 찾으려고 버스를 탔다가 길을 잃었고요. 1987년 2월 대구에서 미아로 발견돼 대성원에 들어갔다가 이듬해 6월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 위스콘신으로 입양됐습니다. 손 씨에게 가족을 찾아준 것은 대구지방경찰청 장기실종 수사팀입니다. 손 씨가 지난 9월 가족을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자 수사팀이 입양 기록을 확인하고 국제우편으로 DNA를 송부받아 어머니 DNA와 비교해 가족 관계인 것을 확인한 것인데요. 대구지방경찰청 장기실종 수사팀은 손 씨 외에도 지금까지 해외 입양 아동 26명에게 가족과 상봉하는 기쁨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입양아 출신 한인들이 한국의 가족을 찾기 쉬워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찰청이 내년 1월부터 현지 재외 공간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 등록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기 때문인데요. 가족을 찾기 원하는 입양인은 우선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하고 이를 통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 재외 공간에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전자 검사체는 외교 횡령을 통해 경찰청으로 보내지고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해 일치되는 유전자가 발견될 경우 2차 확인을 거쳐 아동권리보장원 지원하에 상봉 절차를 밟게 된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오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일괄 처리할 방침인데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를 저지할 계획이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합의된 선거법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고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공수처장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24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3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공동 경영하라는 선친의 유훈과 달리 한진그룹을 운영하고 가족 간 협의에 무성의하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경영 일선에서 떠나 있던 조현아 씨가 경영에 복귀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조원태 회장이 반대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가족 간 갈등을 외부에까지 알린 것으로 보아 조현아 씨의 경영 복귀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아나운서 출신 고 정미홍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정 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만 당시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을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며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 전 구청장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는데요. 1,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배상 책임이 확정된 것입니다. 정 씨는 작년 7월에 사망했는데요. 정 씨의 상속인에게 배상 판결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함부로 종북이란 말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 23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